저희가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죠? 네, 결정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고민을 쭉 해오다가 일요일 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놀랬습니다. 예.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다음 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응도 유사합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에서 새누리당을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은 다 봉쇄됐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고민은 한 1, 2주 됐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독일 출장 가기 전에 가족들 또 가깝게 지내는 어르신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정리를 했고요. 네. 독일 출장 가서 슈레더 총리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슈레더 총리는 당 이익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개혁을 하다가 사실 선거에서 지고 정계 은퇴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 덕분에 독일이 지금처럼 탄탄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비교가 되는데요. 정치인의 자세, 국익이 제일 먼저, 그리고 당, 그리고 개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구나 느꼈습니다. 예. 주위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또 가족들 상의하시니까 다들 찬성하시던가요? 지지하시던가요? 처음엔 좀 깜짝 놀라시고요. 네. 제가 20년 동안 이 당에 있었고 저희 선친께서도 당에 계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놀라셨는데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 저 그냥 정치 끝나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일한 만큼 그래도 정치권에 의미 있는 일 하나 남기고 정치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때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던가요, 어머님께서? 네. 오늘 이정현 대표가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정현 대표는 하여간 두 분한테 축복하고 싶다 앞길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친박계에서 어제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남지사님을 직접 겨냥해서 친박계 어제 나왔던 발언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 부친께서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 지역구를 세습하듯이 물려받아서 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8선 부자를 정치적으로 성공시켰던 당에 돌을 던지면서 탈당 운운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전 당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우 의원님 말씀은 제가 별도로 논평을 안 할 테고요. 예. 당을 정말로 위한다면 친박이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셔라.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는 저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거는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딱 사퇴서를 가슴에 써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야죠. 예. 그래서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빨리 명예롭게 지금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이선 후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충언이 아닐까요? 예. 저렇게 국민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로 비호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박계에서도 예컨대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가슴 아프다라고 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본인은 그래도 당에 남아서 끝까지 당을 개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난파선 같다고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러면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 그 일입니다. 저는 늘 비주류에 있으면서 당의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천막 당사를 친 것 그것도 저희가 주체가 됐고요. 네, 네. 또 차떼기 때는 얼굴을 못 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국민들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용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엄청난 사태를 앞두고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설이다. 다 짜진 거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 반성의 기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하는, 기다려보자고 하는 지도부. 이러니까 반성을 하면 길이 열려요. 예. 근데 반성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 보기에는 완전 뻔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모습이잖아요. 예. 다 거짓말이 들통나는데도. 근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이제는 해다 안 되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 저만큼 새누리당 안에서 새누리당의 변화, 노력을 한 사람은 없다고 저도 자부합니다만 이제는 그 희망을 놓았습니다. 예.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시고 탈당을 같이 하실 분들이 더 있습니까? 미리 얘기가 된 분들도 있습니까? 의견은 많이 나눴지만 이런 문제는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야죠. 예.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실지는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남경필의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이른바 제3지대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운동을 할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정당,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그 새로운 정당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을 대신할 보수 정당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중도 쪽으로 가서 이른바 제3지대에 가까운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3지대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것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좀 낡은 이념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힘들어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예. 비전 이런 것들을 나누는 분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서청원 전 그 최고위원께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뭐 어떤 전화 받으셨길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협박이라기보다는 예. 좀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전화해서 아이 뭐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말씀과 함께 네, 네. 또 회유를 하시고 이거는 저는 공당에서 이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이 할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밤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것도 네. 왜냐?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뭐 나경원 의원, 정병국 의원한테 사실은 뭐 한번 뭐 붙자는 거냐, 뭐 전쟁하자는 거냐, 뭐 하여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이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기 전에 하는 이런 이야기들, 예. 이런 일들도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을 떠났습니다마는 네, 네. 이제 당 안에 남아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 이러한 회유, 협박, 또 모욕 이런 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는 당당하게 정계 은퇴를 하셔라 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압박 그 회유라는 거의 내용이 탈당하지 말라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뭐 하여튼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촛불 집회도 그럼 나가십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할까 해서 출장을 하루 늦췄어요. 예.
이번 주에도 고민하겠습니다만 네. 당을 떠나고 바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고요. 네. 하여간 촛불 집회 그 현장을 직접 느끼든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느끼든 그 느낌을 그대로 갖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제 페이스북에 보면 제 친구들이 계속 현장 가가지고요, 같이 그 현장의 모습을 공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는 그대로 느끼겠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이 정치권이 이제 여야가 뭐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께서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그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 주라도 이선 후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네. 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인 지위를 빼놓고는 다 내놓고 물러나시면 또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네.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납니다. 네. 이제는 망설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자기 이름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기관입니다. 예.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네. 표결하고 예. 그러고 나중에 심판받으면 되죠. 예. 남 지사님은 국회의원은 지금 아닙니다만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중간에 그 지금 K컬처밸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취재한 이하린 기자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고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경기도 고양에 있는 K컬처밸리 공사 현장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6개 면적에 한류를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을 짓기 위해 지난 8월 첫 삽을 떴습니다. 모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고 10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 13조 원, 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공연장뿐 아니라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호텔과 테마파크까지 모든 시설은 오는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600억 원, 공정률은 10%인 상태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개입설이 나돈 이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추가 투자금 7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을 급조해 부지 공시지가의 1%에 50년 동안 장기 임대하기로 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는 정부의 강압이나 특혜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사업을 오래전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는 겁니다. 그 단기적으로 일단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당초부터 그 오래전부터 저희가 사업 의지를 갖고 진행해 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정 전반을 뒤흔들어 놓은 최순실 게이트로 현 정권의 이른바 문화융성 정책이 줄줄이 암초를 만난 가운데 핵심 사업인 K컬처밸리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자면 우선 그래서 그 차은택 씨가 여기 개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남 지사님도 뭐 그런 전화를 외압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서류도 있었고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내일 저희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도정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예. 거기서 아예 제가 이제 그 다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차은택 씨는 사실 누군지도 몰랐고요. 전화 받은 일 없습니다. 네. 만나본 적도 없고요. 최순실 씨도 전혀 모르십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전화 통화도 하신 적이 없고요. 없습니다.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은 아셨었죠? 근데 그냥 전 정윤회 씨의 부인이 있다는 정도로 알았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최순실을 무슨 뭐 어떤 사람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지는 이번 사건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주자인 남 지사님께서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에 이렇게 개입해왔다는 걸 전혀 낌새를 못 채. 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커처밸리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이 사업은 기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제대로 네. 굴러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이 돼서 네. 이게 손학규 전 지사님 때부터 시작됐다가 무산돼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이었어요. 예. 근데 저렇게 이제 CJ가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해서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은 건데 예. 저거 잘 진행돼야 합니다. 저거 무산되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저 땅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을지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 옆에다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새로운 일산 테크노밸리를 만들거든요. 네. 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네. 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CJ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탄핵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가결이 되면 대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네. 대선에는 나가실 거죠? 지금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이 당을 떠나는 결정을 하면서 일단 내 앞에 정치 일정, 내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 다 떠나자. 이걸로 그냥 정치를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쭉 가자. 예. 이런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안 나설 일은 없는 네, 거죠. 지금은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예. 아까 그래서 이제 진보 보수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대선에 차기 대선에 반드시 그게 새누리당이건 아니면 대체하는 어떤 정당이건 보수 정당의 후보가 꼭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것을 기반을 두되 양극단을 뺀 합리적인 사람들은 네. 사실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얼마든지 문은 열려 있고 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제3지대에서 예컨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합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관측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보수 중도를 다 아울러서 안철수 대선 후보 또는 야권 출신에 누가 나서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 개인 어떤 사람이 나서느냐는 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모두를 열어놓고 갈 테고요. 예. 지금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판을 짜는 것은 예.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수 진보의 그 구분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잣대로 판단되는 문제들이 현안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오늘의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것도 그렇고요. 보수 진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한일 군사보호협정 문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가느냐의 문제지 네. 그걸 가지고 보수 진보를 나누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은 전 조금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음. 그 과정을 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는 절차를 좀 더 얻었다면 훨씬 더 예. 좋지 않았을까. 지금 북한 핵 위협도 지금 커지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 한일 간의 이 군사적인 협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 방향성은 맞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 현안이 지금 그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지 않습니까? 28일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애당초에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국정교과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보수 쪽의 기본 가치는 자유입니다. 네. 국정교과서는 이 자유라는 가치와 위배됩니다. 예. 그래서 반대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국정교과서를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예.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네.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친박계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친박계가 지금 대표도 퇴진을 거부하고 하는 거기에 진짜 속내랄까요, 계산이랄까요, 셈법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전 그래서 이정현 대표와 이 분들 하는 거 보고 네. 야 이거 사이비 종교 집단 뭐 신도와 교주 관계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워낙 상식적이질 않으니까 네.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권한을 더 누릴지 그걸 통해서 다음에 정치를 더 하고 또 국회의원을 더 할지 예. 이런 게 관심이 있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 이제 이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된 거 아닌가. 예. 내가 얼마나 더 정치를 향유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에는 대화도 하시는 그런 사이였고 그런데 만약에 뭐 독대를 하든지 얘기할 기회가 지금 주어진다 하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또 지금 거의 생명이 끝나 버리고 있는 새누리당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 자신을 위하신 일이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선 후퇴하셔서 검찰 수사 받으시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뭐 이선 후퇴건 아니면 완전 그 퇴진이건 하게 되면 권한대행, 총리, 뭐 거국 총리 등 뭐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좀 염두에 두신 이 정도 분이면 괜찮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전제로 하면 예, 총리 추천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거 염두에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 그런 상황이라면 현 황교안 총리를 그냥 대행으로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머뭇머뭇 그러니까 지금은요 큰 그림을 큰 방향을 보고 가야지 네,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야당의 지도자들이 너무 재는 게 많아요. 계산이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지금은 큰 줄기, 탄핵. 그걸 위해서 총리가 임명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제 청와대 입장을 보고 기류가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 보면은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또 정식 입장이 되고 예, 뭐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그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탈당 2로 남경필 경기지사 초대해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